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전 이른 시간에 두산 에너빌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의 금리가 동결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두산 에너빌티 이제 원전 섹터라든지 또는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들에게 다시 한번 수급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티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 한번 갱신할 수 있다라는 강한 좀 자신감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오전에 대응하실 때 두산 에너빌티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튜브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 개인적인 선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연준 의원 대부분들이 거의 찬성을 하면서 동결을 시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올해 동결을 시켰으나 올 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GDP 관련해서는 1.4% 하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GDP 성장률은 낮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좀 가능성을 좀 대두를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은 관세 부분에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사실 오늘 뭐 새벽 시간에 사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뭐 2시부터 3시까지 원래 전쟁 이슈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각종 찌라시들이 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미사일을 쐈더니 뭐 말도 안 되는 뭐 ICBM 얘기부터 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한 10분 전이었죠. 4시 한 20분 정도 전에는 일단 이란이 뭐 일단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는 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 아직 마감은 안 했지만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낀 건 미국 증시를 보는 여러 가지 이런 채널들이라든지 또는 미국 시장 관련해서 이런 채팅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로 넘어오고 싶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 있죠. 특히 주식을 상징할 때 보고 있는 우리 주식 예탁금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64조 원. 자, 조금만 확대를 해보죠. 64조, 거의 65조 가까이 되는 금액들이 예탁금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거의 CMA 계좌 70조에서 75조까지도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이 해당 자금들이 증시로 넘어오게 된다면 130조 이상에 되는 자금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증시가 활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972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779포인트까지 제가 이번 주에 거의 3,000포인트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내용들 지난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지수를 두산 에너빌트를 얘기하면서 지수를 말씀을 드리느냐. 중요한 건 지수가 대형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대형 종목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줘야지만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 중에서 이 대형 자금들이 들어오는 순위로 따졌을 땐 3위권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티 시가총액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25조, 24조 원이던 이 두산 에너빌티가 현재 38조 원에 육박하는 것만큼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65조 원이라는 고객 예탁금이 2022년 이후 최대치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식 예탁금이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종목에 돈을 들어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 1분기라면 조선 섹터를 일단 제일 순위로 뽑았겠죠. 그 다음 1.5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방산 섹터를 뽑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부터 3분기로 넘어가는 완연한 섹터 중에서 보면 원전 섹터, 그 중에 대장주인
두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까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차피 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 오늘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혼조 양상을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또는 외인 투자자 역시 안정적인 국내 주식 시장에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두산은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 고점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장을 한번 일봉 차트를 볼게요. 어제 장에서 플러스 2.02% 상승을 한 66,600원에서 장은 마감을 했죠. 그럼 어제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약 67% 정도의 거래량은 많이 뜨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중한 때 7.23%까지 돌파를 시켰죠. 62,300원을 넘었었는데, 이게 보통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최고가 갱신했던 6월 17일 날도 64,3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언제 돌파를 했죠? 오전 시간, 즉 프리마켓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정규장인 09시 때 튀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줬어요. 무슨 전략이냐? 보통 아침 시간에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밀었을 때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신고가를 줬으니까 갑자기 들어 올리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물량을 떨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큰손 세력이라든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리를 한번 주고 빼면서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 장중 한때 점심시간 이후에 사실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다시 한번 분봉 차트 좀 볼게요, 여러분들.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시 35분에 62,300원 7%대를 돌파를 시킵니다. 자, 이건 무슨 의견을 드리냐면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번 뺐죠. 최저가인 57,200원인 마이너스 1.55%를 뺐다가 반대 전략이 나온 거예요. 뺐다가 그대로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이 밑에서 세력들이 한번 들어 빼면서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점심시간 이후로, 즉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지 않습니까? 이때 공격적으로 매집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 12시 30분 점심시간 기점에 엄청난 매집세가 다시 한번 발휘를 합니다. 보통은 오전 시간, 우리 개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시간에 가장 매수세가 많으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는 대기 매수가 강하다 보니 점심시간에 들어왔다.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랑 지금 말씀드린 거랑 왜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전에는 외인들이라든지 세력들이 주로 증시를 끌어가면서 두산 에너빌티를 올렸다면, 이제는 이 부분들 외인들이나 세력들이 던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큰 손들, 대기 매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큰손 자금들과 세력들은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손, 말 그대로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어떤 종목을 갈지 고민한, 뭐 예를 들어 삼성을 고민한다든지 또는 두산에너빌 같은 대형 종목에서 오랫동안 롱펀드 자금으로 보는 게 큰손이라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세력들은 단기적인 시세로 튀어 올랐을 때 이 시세 차익만을 먹고 나가는 게 보통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물론 단기라고 하더라도 6개월물, 뭐 12개월물 또는 조금 더 길게 2년물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 세력들은 12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큰 손들은 이런 게 아니라 롱펀드라고 말씀드렸죠. 2, 3년 또는 10년까지 보이는 자금들이 묻어놓는다 생각하고 들어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현재 말씀드렸던 12시 35분에 좀 들어올렸던 개인 매수세는 큰 손인 좀 롱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외인들이 좀 떨구는 부분들을 충분히 메울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즘 보게 되면 이 두산 엘리트 개인들의 수급이 정말 대단하다. 예, 미쳤다는 표현은 뭐 사실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미쳤다는 표현이죠. 대단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올해 들어서 지금 일단은 이번 달 들어서 7,300억을 매수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번 주 내내 5일 동안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 시점에 거의 7천억 자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떨고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요. 그죠? 6천억, 거의 7천억을 던져낸 걸 특히 수익 보고 나왔겠죠. 200% 지금 올해 들어서 244%니까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한 게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차트적으로 눌림목 자리니까 4월 장부터 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150% 이상의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 외인들의 자금들을 그대로 개인들이 먹었다.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개인들은요,
투자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라도 타야지 올라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 투자금 자체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큰 손과 실제 개인 진성 물량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마치 2023년에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을 이뤘을 때 개인들의 몫이 굉장히 컸었죠. 이런 것처럼 두산에 엄청난 대기 매수가 들어온다. 보통 이런 대기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외인들이 주가를 들어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던져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롱펀드는 던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외국계 자금들 중에서도 길게 보고 투자하는 펀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자금들은 물량들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던졌을 거예요. 한 달 전 5월 27일에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1650 1억 6,500만 줄 가지고 있죠. 25.86%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달 뒤엔 지금 보시게 되면 24.27% 불과 1% 정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한 1,000만 주 정도밖에는 안 뺀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기성 자금들, 중간에 들어온 자금들만 빠져나갔지 롱펀드 자금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이미 뺐다면 뺐을 겁니다. 왜? 수익권들이 200%가 이상이 나왔을 테니까. 근데 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나갔던 이 단기성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들어올리기 시작한다면 그제라도 뒤 이어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 입장에선 지금의 매수를 멈추는 것보다는 눌림 목자리, 그러니까 지속해서 올라가는데 들어가기는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만약 오늘 장에서 어제와의 또 반대 전략, 좀 왜냐면 이번 주에 내마녀의 날이 있죠. 반대 전략으로 5만 6천 원, 그러니까 6만 원이 좀 깨지는 라인까지 들어가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되려 두산을 지키는 방법. 여기서 외인들한테 수익을 뺏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시선들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부터 해서 기관, 그리고 큰 손 자금들까지 두산에 지금 이 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에서도 14.3%가 들어가 있죠. 어저께만 해도 14.3%가 이 해당 라인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적이고, 자, 보시게 되면 신용 물량이 현재 잔고율이 1.94%밖에 안 돼요. 무슨 의미냐? 개인들이 진성 개인들은 자금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신용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한 달 전보다 신용이 떨어져 있죠. 1.9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현금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형 자금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개인들 입장에선 이거 너무 개인만 사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실 이유는 없다. 지금 큰손 대형 세력들이 큰손 자금들이 붙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공매도 비중도 지금 2.06밖에 안 돼 있어요. 보통 공매도가 높은 가격이 되면 빌려서 팔고 다시 쌀 때 사서 갚는 게 공매도인데 이제 공매도들이 붙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06%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한다면 지금 빌려서 팔면 손해가 엄청 커지거든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해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자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비중 늘려가신다면 지금부터 지금 증권사에서 공공연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만 원 이상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유는 이전에 뭐 2000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18년 전이었죠. 2007년에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14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대 심리라든지 기조 여건 때문에 갔다고 하면 지금은 재료가 뒷받침돼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이상 간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두산 엘비트는 이전에 이 눌림목자리 기억하실 겁니다. 2만 6천 원대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5월부터 해서 5월 중순까지 꾸준하게 이김 소장이 영상들 드리면서 두산 엘비트는 6만 원이 기본 라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신다면 일단 우리 한번 뭐 엑셀 밟았으면 일단은 결과는 봐야죠. 그래서 6만 원 라인보다는 일단 여기서 일단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으니 8만 원 라인에서 일단 1차 대응하시고 또 9만 원대 들어가시면 2차 대응하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역시 들어가셔도 60에서 70%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들 사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 자산 운용사부터 증권부서까지 여러 가지 한 15년 동안의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제가 좋은 타점부터 대응 전략들 많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10년 동안 대형 자금을 직접 운영을 했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라든지 또는 큰 손들 자금 들어오는 스타일 그리고 루틴들만 파악을 한다 해도 이 종목이 최소 어디까지 가겠다는 어느 정도의 예측은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단 1%만 뺏겨도 큰 돈들을 뭐 사실 이제 움직였다 보니까 지금도 두산 에너비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관해서 타점이라든지 대응 전략 만약 혼자서 좀 힘드시다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26만 명이 조금 이제 돌파를 했는데 올해 추가 포인트가 5천 포인트가 간다면 저희 30만 명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상으로 여러분들 이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조금만 더 확대를 할게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다양하게 여러분께 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 조회수 옆에 더보기 창 눌러보시면 밑에 바로 밑에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무료 종목 분석, 뭐 구독자 종목 초청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시면 해당 창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럼 해당 창에 내가 분석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 분석에 클릭을 하시고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써주시거나 아니면 두빌이라고 쓴 다음에 본인 평균 단가 비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 땡땡땡땡땡 이렇게 적어주셔야 이런 이런 대응 전략을 또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시게 적으셔서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장 속에서 내가 단타나 종가 베팅 또는 이 섹터별 주도주에 대한 이런 자료들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중복 체크하셔서 보내신다면 저희는 무상으로 보내더라도 절대 뭐 허튼 자료들은 보내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타 대응하시는 기본적인 전략들, 뭐 예를 들어 이 단타 하시는 분들 거의 전업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사실 김 소장이 15년 동안 내고 가지고 있는 조건 검색식에 대한 키워드들, 조건 검색식 써보신 분들은 키워드 하나만 야무지게 들어가도 좋은 종목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 추출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재료라든지 차트까지 더해서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 단타 수익이 그래도 한 2, 3%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루에 800만 원 이상,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계좌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단타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되려 종가 베팅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IT센 PNS라든지 로켓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어저께도 16% 이상 수익들 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본인들 취향대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단타 종목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취향대로 종목 추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단타 대응도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이 주가 5천 포인트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3천 포인트는 분명히 이번 주 안에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참 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대세 상승장의 주도 테마,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주도 테마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소재, 부품, 장비.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냉각 시스템, 에너지 관련주, 방산 조선, 소재, 부품, 장비만 뭘까요? 냉각 시스템이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이 되겠죠. 삼성전자에서 괜히 글로벌 공조 이 냉각 시스템 업체를 M&A를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 또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4세대 SMR에 들어가는 소듐이나 리듐이라고 좀 아시죠? 이제는 냉각기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 이 물로 식히는 경수를 벗어나서 이제는 차세대 물질로 새롭게 냉각기를 식히는 기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부터 냉각 시스템, 에너지 관련주까지 각각 두 종목씩을 좀 나열을 해놓고 소재 부품 중소형주입니다. 나열을 해놨고 이 주식이란 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재료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이란 게 그대로 상승하면 좋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눌림목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부터 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전략까지 제가 다 전부 다 자료로 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대장주, 대세 상승장의 주도 테마로 갈 수 있는 이 대장주까지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경로 통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링크 중에 3개 모두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티에 대한 대응 전략이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도 뭐 오늘 장 중에서라도 두산 에너빌티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는 다음 영상 통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